충청권 인공지능 메가시티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선포식으로 진행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님,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님,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님,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님 시작으로 총 11분이 충청권 과학기술을 대표하여 충청권이 인공지능 메가시티로의 도약에 대한 의지를 담아 선포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충청권 인공지능 메가시티 언택트 선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입니다. 대전은 대한민국의 연구 역량이 모이는 구심점입니다. 대전이 개발한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을 충청이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함께할 때 우린 더 강해집니다. 4개의 시도가 한마음으로 충청권 인공지능 메가시티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입니다. 스마트시티로 가는 길의 핵심에 인공지능 기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지혜를 모았으니 머지않아 충청권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인공지능 선도 지역으로 우뚝 서리라 기대합니다. 37만 세종 시민과 함께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에 적극 참여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북은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앞으로 방사능 가속기,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과 연계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을 충북에서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미래를 선도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대전, 세종, 충남과 힘을 합쳐 충청권 인공지능 메타버스 융합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국내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인공지능 접목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이번 선포식 시작으로 충청권이 하나로 결합하고 이 에너지가 충남의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대전 유성구가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대전 충청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해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혁신수도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대전 충청권의 도전과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로부터 온 도시 대전, 혁신으로 도약하는 충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세종시 국회의원 홍성국입니다. 세종시는 신도시이면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죠. 세종시는 교육은 물론 도시 전체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곳, 미래지향적 도시입니다.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으로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각 지역별 산업에 인공지능이 접목되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의 성공 진행을 위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변재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ICT 기술력 바탕으로 압축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 행사를 계기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함께 협력하여 인공지능 생태계를 확산시킴으로써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앞장서서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 출신 국회의원 이명수입니다. 우리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을 통해서 대전, 세종, 충북 그리고 충남이 함께하면서 충청권의 모빌리티 생태계가 더욱 확대되고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충청권 각 분야의 산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충청 지역의 성장 동력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크게 성장하고 작동해 나가길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저 자신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발벗고 적극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총장 이광현입니다. 전 세계 AI 열풍이 불고 있는 지금 시의적절하게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힘을 모아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메가시티의 꿈과 비전 아래 충청권의 산학연관이 보유한 첨단 과학기술 교육 및 연구 그리고 기술 사업화 역량을 결집할 때 비로소 우리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이 우리 지역이 인공지능 메가시티로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터리 원장 김명준입니다. 충청권은 인공지능 연구의 메카입니다. 배터리는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ICT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여 개의 세계적인 연구 그룹이 탄생할 수 있도록 2,600여 명의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공지능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로 거듭나려면 충청권이 서로 도우면서 함께해야 합니다. 배터리도 충청권과 함께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의 연구 생태계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권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의 세계적인 선도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해 정부 출연연구소와 훌륭한 기업들의 수많은 연구진이 과학기술 생태계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키스티도 충청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충청권 인공지능 메가시티 성공!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있어가지고 스포츠, 영화, 요리, 예능 이 네 가지 분야를 통해 가지고 주간 이렇게 행사를 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정책 토크 콘서트를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선포식을 보니까는 정말 그 뭔가 충청권의 힘이 결집이 됐다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대담을 나누기 전에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말씀 이렇게 소개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승래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수 과학부시장님, 대전시 과학부시장님 나오셨습니다. 김복철 국가기술연구회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에트리의 김명준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여튼 오늘 우리 네 분 모시고 대전에 있어서 또 충청권에 있어서 인공지능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들을 텐데 우선 선포식이랑 이렇게 인공지능 그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면서 느낀 소감들 우선 한마디씩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네, 우선 조 의원님. 예, 그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오늘 그 요약된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인공지능 하면 그게 실체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집에 있는 그 AI 스피커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야 불러가면서. 그런데 그게
이렇게 영화, 예능, 음식, 스포츠 이 모든 분야에 걸쳐 사람들이 생활하고 즐기고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분야에 이 인공지능이 다 결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좀 잘 보여준 행사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충청 도민들에게 AI와 훨씬 더 친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것 같고요. 우리 충청권 인공지능 그 메가시티 선포를 하려면 아무래도 시도민들, 충청 시도민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식견과 지식이 많이 올라가야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아주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항상 우리 충청도는 느리다라는 이 평가가 있었는데 빛의 속도로 우리가 이런 기획을 했다라는 것이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진짜 빛의 속도네요. 예, 저도 이 요약된 걸 보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이 이렇게 응용되고 접목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선포식 이렇게 비록 실질적으로 다 같이 모이진 못했지만 우리 충청권의 광역 지자체장님, 국회의원, 뭐 우리 그리고 전문기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걸 보고, 사실 인공지능이야말로 이제 미래 시대에 기술을 이끌어 나갈 핵심인데, 우리 누구나 다 알다시피 대전이 이런 과학기술이 집약돼 있는 데고, 그래서 이제 과학도시,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과학부시장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일을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모든 게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뭐 경제의 중심 뭐 모든 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인공지능을 충청권이 중심적인 역할로 대한민국에 전파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 선포식을 봤습니다. 예, 저도 뭐 사실 그 AI가 뭐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사실 못 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뭐 진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AI가 가깝게 있다는 거를 또 느꼈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인류의 미래는 결국은 AI하고 이제 인간이 공존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충청권이 좀 대한민국에서 아까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좀 더 한 발 앞서서 우리가 좀 어떤 좀 더 치고 나가는 어떤 느낌, 그런 느낌 자체가 참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든 이 메가시티의 또 이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런 쪽에 좀 제대로 한번 역할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좀 그런 자꾸는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도 이번에 이런 어떤 계기로 해서 열심히 또 지원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리 원장 김명준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뭔지 몰라하고 이렇게 뽑아서 프로그램을 여러 번 봤어요. 누가 나오나 그랬더니 우리 연구원들도 나오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시대, 그러니까 세대도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많이 참석을 못했지만 오늘 또 간편하게 편집하신 동영상을 보니까 그 현장의 열기를 또 느꼈습니다. 그 조성래 의원께서 충청도는 뭐 느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86년에 대전에 와고 제일 오래 인생에도 제일 오래 산 곳이 바로 여기인데 또 아들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우리 소고기 좋아하세요 하는 거 소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아가씨 저녁에 춤추실래요? 그러면은 출겨 하면 끝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 충청도 사투리가. 제가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를 들은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자연 언어 처리하고 이해하는 기술인데 출겨, 소혀 이렇게 해도 그 문맥을 알아듣고 이 내용이 뭔지를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 기술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어렵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이 충청도 사투리를 재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또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을 그냥 제가 기술자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 되짚어봐야 될, 좀 더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대목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충청권의 인공지능 그런 메타버스 메가시티, 이게 그럼 왜 만들어져야 되는가? 아마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래도 얼핏 얘기는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 의원님이나 부시장님, 어떻게 부시장님 먼저 하실까요? 네. 예, 뭐 사실 제가 조금 언급했는데 지금 모든 게 우리 인구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서울 수도권에 다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될수록 이 지방, 우리 특히 충청도 이런 데 앞으로 살아남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난 14일에 우리 허태정 시장께서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구축 전략에 대한 거를 그 대통령님을 모시고 발표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충청권 메가시티, 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무슨 뭐 먹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먹거리, 공통의 먹거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권을, 충청권을 경제적으로 같은 생활권으로 만들자, 이런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게 바로 미래 먹거리인데, 이것은 우리 충청권이 힘을 합치면 그간에 축적된 대전에 축적된 그 관련 역량,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충청권에 보급하는,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 인공지능 메타버스는 충청권이 제대로 역할을 할 시점이고, 그렇게 할 역량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 행사가 갖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우리 조 의원님.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제 그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AI 관련된 기업 뭐 매출 그게 한 8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하고요. R&D는 한 59%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기업의 숫자와 매출 규모로는 16% 정도만 지방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R&D는 한 41%인데 아마도 그 R&D 41% 중에서 대전이 차지하는 게 또 엄청나게 비중이 높겠죠. 그만큼 원래 기술이라는 것은 사회를 진보시키고 발전시켜 내고, 그러면 사실 똑같은 그 행복도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기술 발전이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왜냐하면 기술 발전이 수월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과거의 기준이고,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기술 발전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AI라든지 디지털 경제의 디지털 혁신의 기본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를 중심으로 해서 메가시티 전략을 짠다는 것은 참 아주 참신하고 좋은 기획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어제 10월 28일 날 그 과기정통부가 어떤 의결을 했냐면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런 의결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지역 확산 추진 방향, 이런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지자체의 적극적인 구상들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뒷받침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별히 저는 그런 구상을 해봅니다. 수도권에 있는 AI 자원들을 대전을 거쳐서 광주로, 대전을 거쳐서 대구와 부산으로 AI 고속도로를 내자. 그럼 AI 고속도로를 내는 데 있어서 대전 충청권이 해야 될 역할을 메가시티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다른 지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AI 고속도로를 깔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려도 돼요? 네. 예. 아니 이 말씀이 이제 두 분이 안 나와서 제가 좀 추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든 좀 이번에 저는 또 이제 충청권에 4개 지방 정부가 같이 이렇게 좀 힘을 모아서 또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충청권 전체가 어떤 광역 생활 경제권을 이제 만들면서 새로운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어떤 미래 도시의 어떤 구현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는 이 어떤 협력 체계, 이런 어떤 그 팀워크 자체가 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뭐 지역 소멸 뭐 이런 저런 뭐 여러 가지 어떤 네거티브한 분위기들도 있지만 뭐 충청권이 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어떤 중심지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충청권이 제대로 이번에는 한번 좀 치고 나가서 좀 좋은 어떤 좀 도시의 어떤 미래 도시 모델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기술 중심 어떤 모델.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대전시에서 그동안에 뭐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지능형 도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들 해왔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제 실질적인 어떤 구현이 돼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좋다 하는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김 원장님, 네. 다들 말씀을 주셨지만은 충청권이 이걸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지역 균형 발전도 그렇지만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근데 요번에 우리 4가지 주제로 이렇게 하면서요,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스 분들을 모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대전이 낯선 분들도 계시고 또 한참 이게 수도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가려면 뭐 이러는데 처음에 와가지고는 조금 그러더니 과학자분들이랑 얘기를 나눈 다음에 본인들이 신이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그 충청권이 갖고 있는 힘이로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 추진해야 되는 명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싶은데, 혹시 이 부분은 우리 김 원장님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누가 좀, 우리가 대전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뭐냐? 아니, 뒤에 가서 제가 많이 발언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점이라면은 세 분이 앞에서 그 당위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가 변혁이 되고 바뀔 때 그 사회 구성원들이 반응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왔을 때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의 한 집단이 있느냐 하면은 그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건 처음에 몰랐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인공지능 또는 제4차 산업혁명에 조금 더 호응을 먼저 했던 그런 사회 집단이 결국에는 그 기술자들이에요. 그 배경 뒤에는 뭐냐면은 그 내가 만든 기술이 그래도 좋게 쓰이지 않을까, 인류를 위해서. 그런 평소에 확신도 있고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그런데 그 반대편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그게 경제를 다루는 그런 집단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투자의 문제도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4차 산업혁명도 그랬었습니다. 더 극단으로 가면은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런 새로운 기술 때문에 만들어지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더 반대를 하고 하는 그런 거를 관찰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해소가 되는 게 언제 되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해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벌써 인공지능은 기술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파라다임으로까지 이제 진화가 된 겁니다. 손정희 씨가 일본에서 오셔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첫 번째도 인공지능, 두 번째도 인공지능, 세 번째도 인공지능을 얘기했을 때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자연어 처리니 아니면 뭐 지능 학습이니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의 사회를 바꾸는 기제라고 할까요? 그 동력, 그거를 인공지능이라고 했지 제가 전공하는 그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늘 4개의 지자체가 모여갖고 인공지능을 앞세워서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기술을 이용하겠죠. 그것보다는 인공지능 파라다임을 가지고 좀 더 발전하고 또 변혁하고 개혁하는 그런 시동을 걸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런 점이. 부시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라이브기 때문에 댓글이 막 올라오는데 댓글 가운데서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확실히 정치인이 얘기하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딱 이렇게 사람들이 귀에 박히는 얘기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저 AI 고속도로를 한 게 있는데, 자 AI 고속도로 획기적이다. 그 사업 완공까지 얼마나 걸리냐 이러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도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고속철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도로가 지나가면서 사실은 충청권이 발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뭐냐면 인터넷 네트워크였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네트워크이죠. 근데 인공지능 고속도로는 말하자면 이제 개념상의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광주에서 인공지능 도시를 선포하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또 다 광주가 해야 된다, 또 이런 또 주장들을 해요. 근데 그건 약간 좀 과한 주장이어서.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의 전국적인 벌어지는 것들을 다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그것이 정말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이제 개념 설계를 저는 AI 고속도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마치 이제 이 충청도는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AI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로 제가 AI 고속도로라는 개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과기정통부 장관이나 차관한테도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재밌는 개념이다. 그걸 한번 좀 가다듬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조 의원께서 이제 AI 고속도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제가 다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인공지능이나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대전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뭐냐, 우리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대전 하면은 사실 무엇보다 과학기술인들이 집결돼 있는 것이고, 아마 그 인구 밀도로 봐서 과학기술인이 이렇게 밀집돼 있는 데는 대전이 뭐 대한민국의 최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이런 데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우리 에트리가 사실 ICT 전문기관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우리 오늘 같이 토론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김명준 원장께서 AI 연구원으로 뭐 전면 개편을 해서 AI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그간 에트리만 해도 ICT에서 우리 여러분들 쓰시고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의 CDMA 기술을 실용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기관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런 뭐 미래 얘기하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얘기하는데 그 데이터 전문 기관이 키스트입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그래서 이 에트리와 키스티가 중심으로 해서 이 인공지능 메타버스의 그 자문위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여기에 또 인재를 배출하는 기관인 카이스트, 이렇게 세 기관이 중심으로 해서 이 충청권 인공지능 메타버스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대전이 가진 강점으로서는 뭐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에서 첫날 스포츠와 AI를 하는데 사실 스포츠랑 AI가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경은 우리 농구 감독이랑 그다음에 이인호 박사라고 표준현 박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처음에는 본인들도 잘 합이 안 맞았어요. 근데 AI를 얘기하고 그러다가 문경은 감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감정을 읽어주는 AI가 나오게 되면, 왜냐하면 감독이 할 때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건 데이터로 안 되는 거래요. 감정을 읽어줄 수 있으면은 정말 좋겠다. 그랬더니 이인호 박사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바로 그런 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그냥 연구실에서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현장 얘기를 들을 때 바로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시던데, 여튼 보니까는 현장하고 과학이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 김복철 이사장님이 출연전 전체를 아우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아마 대전의 강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여겨지는데요. 여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 어떻든 좀 아까 우리 김용수 시장 부시장님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에트리하고 키스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NST 산하에 이제 지금 25개 출연 연구 기관들이 있고 과학기술의 전 분야를 다 커버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예를 들면 키스트, 서울에 있는 키스트가 지금 뭐 충청권에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키스트 같은 데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도핑 테스트도 뭐 하고 있는 그런 온갖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조직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스포츠면 스포츠, 뭐 연예면 연예, 오락이면 오락 같은 모든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그 우리 인프라는 뭐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당장 아마 부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우리 에너지기술연구원, 화연, 뭐 생명연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6개 기관 정도가 또 바로 또 MOU를 맺고 이 사업에 투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영역이 계속 확대될 것이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또 저희 연구원들, 출연연구원들 차원에서 어떤 역할들을 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 댓글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게 감정에 관한 AI, 사실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제가 사실 여기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가 표준연구원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표준연구원이 뭐 하는 데냐면은 과학기술에 관련된 모든 측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정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이냐 하면서 인간의 감정을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눈빛을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거를 아마 AI가 더 발전하고 하면 아마 그런 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할 것이냐? 저 사람의 감정을 다 측정을 해갖고 한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또 좀 삭막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또 현실이 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 인공지능은 뭐 모든 분야에 접목을 해서 요새 뭐 AI 플러스 X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사람의 감정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젊은 분들은 좋아하실지 어떨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젊은 분들 사귈 때도 도움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오해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튼 충청권 특히 대전은 확실히 이러저러한 그 인프라도 돼 있고 여러 가지 그 역량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충청권 전체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혹시 조 의원님 좀 말씀 주실 수 있으신지? 예, 이제 충청권은 각기 이제 특성화된 산업 전략이 있습니다. 이미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출연료를 중심으로 해서 R&D 거점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좀 생산해내고 또 최근에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구개발특구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술을 실증 특례할 수 있는 것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테스트하고 실증하고 하는 곳으로서 자리매김이 돼야 될 것 같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다른 지역에 사실은 대전은 아쉽게도 산업단지가 풍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산업단지 만들기도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실증된 그 혁신적인 사업이나 기술을 어디선가 제조를 해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충남이라든지 이제 제조 기반을 거기다 만들면 된다 지금 보고 있어요. 뭐 때로는 이제 글로벌 제조 기반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대전은 여기서 만들어진 것을 이식한 일종의 모판 같은 역할을 대전은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고, 세종은 도시 그 자체가 스마트 시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스마트 시티가 핵심적인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자기 특성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충남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 집적되어 있는 분야이고, 그다음에 저쪽 대산 쪽으로는 석유화까지도 집적돼 있어서 제조업 기반들이 있는 곳이어서 제조업과 AI를 연결한 그런 특성화 전략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충북도 반도체와 거기는 바이오 쪽이 특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AI와 바이오 그렇게 해서 각기 특성화된 전략을 AI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서로 간의 협력 관계와 협력 구조를 조금 더 고도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것과 관련된 기술적 중심은 여전히 대전이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세종과 충남, 충북에 확산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또 그 확산된 것들이 또 실증된 것들을 한번 피드백을 받아서 현장과 이 기술진들이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는 걸 통해서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면 충청권 전체의 그런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조금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논의의 주제를 좀 좁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청권의 일반적인 경쟁력 이건데 원래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메가시티로, 그러니까 메타버스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줄이면은 무슨 강점이 있을까 조금 생각해보고 혹시 합당한 사례가 없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만일 이 메타버스 메가시티, 가상 세계에서 메타시티를 구성하는 것을 서울 지역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거기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더 확대를 하면 경기 지역이 다 되면은 그건 대한민국을 다 메가시티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 조성래 의원께서 광주 광역시를 언급하시면서 거기는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면 한 섬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충청권은 다행히 네 지자체의 수장들께서 모여 있어서 또 국회의원들 또 전문가들, 우리 같은 그 연구개발 공급자들도 모여서 이 지역을 메가시티인데 그냥 물리적인 메가시티가 아니라 정확하게 아까 AI 고속도로 같은 그런 메타버스에서 그걸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을 그쪽으로 확 내려버리면은 우리 강점이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뜻만 합치고 그 다음에 수단을 만들어내고 제공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충남북 이거 4개 지자체가 한 550만 명 되죠. 이 550만 명의 플랫폼 위에서 5천만 명이 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교육 효과가, 그 플랫폼에서 교육이 되고요. 아까 지역의 그 산업이 여기서 그 플랫폼 위에서 또 융성이 되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메가시티 또는 메타버스 메가시티로 초점을 맞춰 내려가면은 이 충청 지역의 4분의 그 지자체 지사들 시장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내는 이 시도가 소위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의지가 모여지면은 대한민국 전체의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지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대전의 강점이고, 거기에 저희 같은 기술 기관이, 기술 공급자 기관이 같이 바로 근접해서 지원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제가 생각을 하나 했는데 이런 사례가 뭐가 있나 했더니 싱가포르하고 저기 북해 쪽에 있는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국가가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이미 3차원 싱가포르를 구성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다소라는 회사의 그 기술을 받아왔고 싱가포르 내에 있는 모든 실제 건물들을 3D로 다 만들어서 그거를 제공하는데 결과는 그렇게 성공이라고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한 발짝 더 나갔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시민권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디지털 거주권을 발행을 해서 지구상의 어느 지구인도 에스토니아에 가서 은행 계좌를 열 수 있고 또 회사를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한 40여 개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에스토니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국가에서. 그러면서 한 8,000명 정도가 시민권을 취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가상 디지털 세계에서 이미 은행 거래, 그 다음에 그 창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은 유럽에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유럽을 가는데요. 유럽에 갈 때 에스토니아 그 신분증을 가져가면은 다 통한대요. EU에서. 그렇게 그 정도로 이 가상 세계지 아니죠. 디지털 세계에서 만들면은 그것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조하면은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시작하는 이런 선포식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같은 걸 하면은 국제적인 사례들도 여기서 실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네, 정말 미래가 좀 그려지고 그러는 건데 나중에 다녀오신 거 소감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유럽 다녀오신 거 소감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네.
그 아까 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시티를 세종에서 하는데 그 에트리에서 스마트 시티 그 세종 그 디지털 트윈 해가지고 뭐 좀 하고 계시죠? 그거 나중에 한번 좀 설명 좀 주시고요. 우리 부시장님 뭐 예, 말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혹시라도 뭐 오해를 하실까봐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인공지능 메타버스와 마찬가지로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산이 되면 어떤 지역적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뭐 AI 고속도로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충청권에 오늘 이런 주간 행사를 하지만 이게 충청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충청권의 기술의 중심이 되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 어제 그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도 이런 그 인공지능 이런 것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인가 그런 걸 해서 이제 권역별 확산에 관련된 내용을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은 것이고요. 사실 광주가 조금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광주를 거점으로 해서 그걸 하는데 어쨌든 이 광주로서 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는 하나의 그러니까 모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충청권의 역량이 집결되어 있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좀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충청권이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에트리와 히스티 카이스트가 중심이 돼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우리가 충청권에서 개발된 기술을 빨리 확산할 수 있는 그래서 실증 테스트 베드도 우리 충청권에서 하고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뭐 하시는 것이고 사실 대전은 작년에부터 인공지능 전략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혁신 생태계 추진을 위한 그런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500억 이상을 투입을 해서 그런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뭐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한 그러한 큰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그 지금 다 좋은 말씀 다 나왔고요. 근데 어떻든 지금 그 메타버스로 이제 우리가 한정을 해보면 결국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 그 행위들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데이터입니다. 그게 데이터고 결국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이 메타버스나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충청권이 먼저 선점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도시 개발이나 여러 가지 그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이런 도시 운영과 관련된 모든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먼저 선점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 자체가 지금 세계적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선점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대전시나 이런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또 이런 부분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일상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또 리더분들이 나와가지고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아마 대전 충청권이 아닐까 여겨지는데 댓글에 보게 되면은 청주는 좀 소외된다는 듯한 느낌을 갖고 오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 또 우리 조 의원님은 두루두루 이제 보시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균형 발전 전략으로 최근에 각 지역에서 고민하고 있는 화두가 메가시티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동남권, 저기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 또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인데, 근데 대부분이 동남권은 제조업 기반의 그 메가시티고, 그 다음에 인프라 중심의 메가시티 개념이라면, 충청도는 디지털 경제, 메가버스 AI 중심의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라는 아주 좀 차별화된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이 개념은 정말로 우리가 잘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요즘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메타버스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메타버스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 법적인 근거가 좀 취약해요. 그래서 가상융합경제 지원법을 지금 만드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현재 작업을 좀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법적인 근거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그 소위 이제 거버넌스도 메가시티 개념으로 이제 메타버스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예를 들면 이거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개정도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법이 되게 되면 정말 우리 이번 표어가 상상이 현실이 되는데 그동안 유형의 공간 속에서만 움직여 왔는데 사이버 공간이란 정말 새로운 공간 속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좀 하게도 됩니다. 제가 조성래 의원 마지막 거기서 탁 뭐 깨달는 게 하나 연결되는 게 하나 있는데 지방자치법을 건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그거 좀 진지하게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썼었어요. 디지털 충청권법 이런 걸 하나 만들자. 여기 그리고 그 사례는 뭐냐면 2016년도에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젊은 시절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모여갖고 디지털 공화국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프랑스를 전부 디지털 공화국으로 만들자고 하면서 그 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구체화시키고 있고 그걸 EU에 전파하는 일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거든요. 저 이번 방문에 거기 디지털 경제부 장관하고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하고. 왜냐하면은 이미 디지털 공화국법을 4, 5년 동안 이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메타버스 충청권 메타버스 메가시티에 관련된 디지털 법을 만들면 아까 디지털 충청권 법을 만들면은 아까 걱정하셨던 준비 상황들 또 모자른 거 또 규제 샌드박스 같은 그런 것들을 그 법에 넣어서 이 지역을 만약 진짜 혁신적으로 전환시키면은 그게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 다시 제안합니다. 디지털 충청권법 참조 모형은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법 해서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서 그거를 공부하고 실현해 나가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발전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튼 여기 우리가 그 충청권이 앞으로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상상을 하면서 그걸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여겨지는데, 여튼 그런 측면에서도 과학계와 시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이 협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실 부분이 계실까요? 제가 그냥 먼저 말씀을 꺼내죠. 우리 옆에 우리 출연연을 전체를 총괄하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우리 이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무엇보다 첫째로 중요한 게 인공지능이라는 거 우리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응용 범위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모든 다양한 범위에 그 응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러니까 출연연 간의 융합 연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아마 우리 연구회 이사장님께서 잘 가이드를 해주실 거로 보고, 제가 이제 지자체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지자체와 연구소 그리고 기업인들 간의 협력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지금 여태까지 대전에 출연연구기관이 내려와서 과학도시라는 타이틀로 해서 한 게 40여 년 지났는데, 최근 들어 제가 한 1년간 이제 지자체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지금 요즘은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좀 더 계속 활성화되고 이래서 그 결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마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간다면은 협력이 활성화되고 특히 이런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것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응용 범위로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우리 연구기관들하고의 그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연구회 이사장님께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할을 하겠지만. 네, 여러분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답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떻든 지금 아마 그동안 지금 우리가 그 정부 출연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원이 25개가 있는데 대덕 특구에는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출연연들이 좀 대덕 특구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그 동안에는 좀 정부 주도의 어떤 그런 연구에만 이제 관여를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지역 혁신과 연계돼서
지금 출연연들이 지금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제 다시 좀 반복하긴 좀 그런데 어떻든 지금 이 메타버스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출연연들이 지역 경제, 지역 어떤 정책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지금 그 어떤 방법입니다. 그동안은 막연해서 어떤 것들부터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어떤 이 지금 이 매개체가 너무 지금 잘 맞아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번 기관장들 모여가지고 이 충청권의 이 메가시티 관련된 이 메타버스, 인공지능 이쪽에 좀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하자. 그래서 좀 지역 혁신을 좀 우리가 좀 정말 명실공히 좀 만들어내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들을 지금 많이 기관장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 어떤 방송 앞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전에도 잘 됐지만 더욱더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조 의원님.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제 출연연의 경우에는 국가의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역 문제를 집중해서 고민하는 건 사실은 맞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지역에 있지만 과제는 국가 과제를 하기 때문에 하는 약간의 이런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지역이 갖는 그 지역 자체의 역량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메가시티를 우리는 메타버스 개념으로 하자, 뭐 AI 고속도로를 구축해보자, 이런 일종의 이제 개념 설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혁신 정책 또는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것이 중앙 정부가 만들어서 뭐 컨트롤 V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각 지자체에다 다 그냥 복사해 붙여놓은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중앙에서 사업을 기획한 다음에 공모 신청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나씩 떨궈지는 거 말고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게 아니고 지역이 이렇게 개념 설계를 한 걸 가지고 당당하게 중앙정부에 재원을 가져다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될 것이다. 예.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하나의 기획자가 돼서 출연연과 함께 협력을 한다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대전시도 디스텝을 만든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과학 부시장까지 둔 이유도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서서히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분야는 바로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지역이 주로 이제는 종속적 관계 또 내지는 수동적 그러한 그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지역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자. 그러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사실 대덕에요, 대전에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 회사가요 꽤 있어요. 혹시 몇 개 정도 있을 걸로 생각하세요? 네, 100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서울에 그게 한 200~300개 있거든요. 수도권 제약은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랑 또 연결되는 게 반드시 되는 게 로봇입니다. 왜? 그러죠. 드론도 있고 필요하고 로봇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게 또 여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이 있지만 그런 산업들이 뒷받침되고 또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진흥을 하게 되면 정말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많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워낙 뜨겁게들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김 원장님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1분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디지털 트윈은 실제로는 싸이월드의 도토리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국내 시작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나왔을 때는 그 화면이 질이 떨어지고 또 반응 속도가 늦어서, 그렇더라도 우리 1000만 명이 넘는 그 회원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각종 디지털 활동을 했던 거죠. 그것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실감도가 좋아지고, 아까 나왔던 인공지능 사회자도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는 실세계에서 접목이 되면서 경제활동, 교육, 또 기타 아까 그 스포츠 이런
예능 활동까지도 그쪽에 되는데. 네, 특히 근데 예. 세종시하고 하는 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거는 저기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것도 거고요. 디지털 트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제가 오케이. 왜냐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메가시티로 해서 스마트 시티로 가면 이거 완전히 다른 주제고 오늘 메가버스로 해서 인공 세계를 얘기하시면 주제가 좀 모아질 것 같습니다. 이왕에 잡은 김에 이게 메가버스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은 현재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는 온통대전 있지 않습니까? 11월부터는 그게 2배로 더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성공한 또 지역 화폐거든요. 또 우리 대덕구에서도 또 박정영 구청장께서 그거 지역 화폐 하는데 이런 지역 화폐만 또 이 메타버스에서 활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 실물 경제도 대단히 통합이 되고 적어도 이 550만 명이 할 수 있는 그게 여기서 메타버스에서 통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거는 저희가 테크데이를 많이 행사해요. 테크데이, 기술 소개하는 자료 아니면은 아까 언급하셨던 정말 저희가 보람이 있는 거는 대전 상공회의소하고 처음으로 그분들을 초청해갖고 저희 기술을 소개하고 협력관계가 맺어졌거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전 상공회의소 여기 지역 기업인데 그 관계가 이제 맺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의 기술 소개를 이 메타버스 위에다가 올리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정보나 아니면 경험이나 또 그분들한테 기업한테 필요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이 이 메타버스에서 진행이 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아유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1시간 가량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많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그 시간이 금세 흘러간 것 같습니다. 말씀 나오신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충청권 특히 대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량을 갖고 있고 이걸 충청권의 제조라든가 다른 그 산업 역량과 맞붙일 때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AI 고속도로 등등을 통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도 퍼지고 글로벌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입법이라든가 또 협력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좀 주시고 그랬는데요. 근데 여튼 우리들이 근데 아까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이게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이지만 사실은 이거 보시는 분들이 충청도 사람들만 계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건 지역을 초월해서 있는 건데 이게 우리만 잘 되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별로 호응을 안 하겠죠.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만 잘 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마무리 말씀으로 충청권이 인공지능에 있어가지고의 중심이 되면 우리나라에 뭐가 좋아진다 이런 말씀들을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어떻게 조 의원님부터 예. 예, 저는 그 얘기보다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인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이 AI 관련된 기업들이 집중되는 이유는 관련된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4대 지자체 관계자들이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 인력을 지역 차원에서 인재 육성 플랫폼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금 ICT 지금 스퀘어 아닙니까? 이것도 중앙정부의 사업을 가져온 건데 중앙정부의 사업을 다 모아서 지역에서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아까 상공회의소랑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구조를 짜서 하게 되면 훨씬 더 강점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그 점을 우리가 좀 중점을 앞으로 좀 둬야 되겠다. 이렇게 추가 의견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 의원께서 이제 지역 인재 양성을 말씀하셔서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인재 양성 우리 카이스트도 있고 인재 양성이 많이 되는데 이 젊은 유능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청년들이 여기 머무를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메타버스야말로 우리가 지역의 청년들을 여기 일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분야일 것이고 그래서 또 이 충청권이 같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지금 사실
행정적으로는 통합이 어렵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좀 같이 광역 경제권으로서 서로 협력을 한다면 우리 EU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EU가 다 정치 행정적으로는 독립된 나라이지만 경제적으로 화폐도 통합하고 같은 그 경제권에 있으니까 활발히 교류가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내가 다른 나라 딴 데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권이라도 우선 그런 시범적으로 광역 경제권을 추구를 하면은 우리가 이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젊은이들이 더 여기 머무르고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의 인력들이 충청권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까지 나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끝났는데 얘기가 되나요? 아, 근데 저는 뭐 지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떻든 이 메타버스 형태로 해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어떤 기술이 결합되고 이게 이제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테크놀로지 맵이라고 보면 저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시 개발, 도시 발전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술자만의 세계가 아니라 기술자들이 연구기술, 연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기술을 계속 발전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자체에서 계속 이제 실행이 되면서 실증을 하면서 또 생태계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시민과 어떤 밀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메타버스가 좀 잘 구축이 되는 그런 모델로 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거를 앞에 계신 분들이 다 바로 끄집어내 주시네요. 우리 짜고 치는 게 아닌데. 예. 그게 뭐냐면 플랫폼입니다. 저기 이거 보세요. 제가 뭐라고 써놨나 여기. 예. 이거 뭐라고 썼죠 여기? 플랫폼 구축이 국가 발전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제 쓰라린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 2010년대 초반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하면서 거의 5천억이 넘는 국책 과제를 기획을 하고 실행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기가 코리아였었어요. 무선으로 우리가 기가 bps, 비트 퍼 세컨드의 속도를 내는 그런 통신 환경을 구축하자 하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총책이었습니다. 그거를 기획하는 창의연구본부장으로서 했는데 그때 제안했던 건 뭐였냐면은 통신망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휴대폰 같은 거죠. 그런 기기가 있고 거기 중간에 플랫폼을 하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깔고 나면은 5천만 전 국민들이 유치원생이건 은퇴하신 할머니건 그분들이 그 플랫폼 위에서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아무거나 해볼 수 있게 놀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깔자. 그러면은 싸이월드를 만들었던 그 대한민국의 상상력과 그 역동성이 이 플랫폼 위에서 지금은 이제 5G가 된 거죠. 그 이동통신망에서 또는 초고속 인터넷망에서 초초고속 인터넷망에서 실현이 된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평창 올림픽에서 시연하고 실증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확산이 안 됐거든요. 왜 그랬나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제조업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과 실현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오늘 이 선포식 이후에는 이제 콘텐츠와 그다음에 아까 언급하셨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글로 가게 되면은 지금 얘기하신 바로 이것입니다. 메타버스가 그 플랫폼이 되고 그거를 합심을 해서 제일 먼저 여기서 구축을 하게 되면은 충청권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게 국가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플랫폼 위에서 550만 명이 열심히 먼저 써주는 그 플랫폼을 증명이 되면은 그러면 5천만 명이 다 쓰게 되고 그게 되면은 70억, 80억 지구인들이 쓰는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꿈까지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재빨리 플랫폼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바로 여기에. 고수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원하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가가지고 쩔쩔매는데 근데 말씀들이 다 훌륭하세요. 근데 저기 가가멜이라는 학생이 고3이라고 아까 좀 내려봐 주시죠. 저기 있네요.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조 의원님이 저걸 보시고 이렇게 저한테 지금 찔러서 말씀 주시는데 자, 저 내용이 그겁니다. 저는 지금 고3 학생인데 대학 선택할 때 무조건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위치에서도 잘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위아래로 또 전 지역 인재 개발에 힘써야 됩니다. 훌륭한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력 발전 등등등의 얘기 나오는데 확실히 우리 조 의원님이 키워드를 잘 뽑아내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듣고 그랬는데 그 한 분 한 분의 말씀들을 이어나가면은 재밌는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조 의원님이 인재 육성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부시장님이 광역경제권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김복철 이사장님이 시민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김병준 원장님이 플랫폼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을 이어보게 되면 이 충청권 인공지능 이거 잘 되려면 여기가 메타버스 메가시티가 되려면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이 지역에서의 광역경제권끼리의 협력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면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쪽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의지들을 갖고 계시지 않나 좀 여겨지는데 오늘의 결론으로 그러면 이걸로 맺고 토론에 마치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충청권의 미래와 전략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신 5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한 주 동안 진행되었던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논의해보는 랩업 토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대덕넷 김요셉 이사님, 패널이신 유용균 박사님, 박은수 박사님, 김진수 대전광역시 인공지능팀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온라인이지만 뜨거운 응원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 그 랩업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토크 콘서트 1부도 했지만 왜 2부를 또 하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시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까 오피니언 리더분들보다는 살짝 젊습니다. 그리고 이 채팅창에 AI 곤님께서 오늘은 국회의원과 기관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면 이제 중앙관리자와 실무자가 열심히 뛰어야 하는 일이 남았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지금 현장에 있는 AI 커뮤니티 분들, 과학자분들하고 또 2부 랩업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실질적인 현장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면서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을 좀 이렇게 대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패널 분들 소개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 소개를 하시고 그 AI 커뮤니티에서 AI 프렌즈 모두의 연구소 그리고 대전시에서 나오셨는데 잠깐 그 AI 커뮤니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의 연구소부터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두의 연구소 리서치 디렉터 박은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 모두의 연구소는 누구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꼭 대학원에서만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구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랩을 만들고 함께 참여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여기에 초대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국 스마트시티과 그리고 인공지능 팀장을 맡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소속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대전광역시가 과학수도인데 저는 과학산업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스마트시티과에서 이제 스마트시티를 업무를 하면서 인공지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명함을 이렇게 누구에게 전달을 하면은 어디 박사님이냐고 뭐 인공지능 잘하냐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인공지능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정책을 실무를 담당하면서 여기 대전에 있는 그 AI 커뮤니티라든지 여러 교수님들, 박사님들과 협업을 해나가는 그런 실무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충청권 주간 행사를 통해서 대전시 AI 정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고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영균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공지능응용전략실 실장 그리고 AI 프렌즈 대표 유용균입니다. 그 앞에 인공지능 응용 전략실하고 AI 프렌즈하고는 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은 잘 이용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AI 프렌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꼭 전공자가 아니고 꼭 이런 이제 그런 기술자가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AI 커뮤니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누가 인공지능을 알아야 참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네, 저희는 꼭 학술적으로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교육적으로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사업적으로 이용하고 싶으시거나 혹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관심 있는 분들에게 다 열려 있는 그런 좀 문턱이 낮은 이런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댓글창에도 미남 분들만 모셨네요가 가장 이렇게 인상 깊게 저한테 눈이 들어옵니다. 오늘 저는 미남이 아니지만 오늘 좋은 분들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펼치기 전에 사실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오늘 5일째거든요. 근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희가 대중 지식 축제를 컨셉으로 영화, 스포츠, 요리, 예능까지 저희가 다뤄봤는데 저희가 각각 1분짜리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공유했었는데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영화 AI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뭐 이런 이제 좀 감을 잡으실 텐데 스케치 영상을 보셨지만 또 2부의 스케치 영상을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청하시고 보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에 인공지능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생소하겠지만 사실 스포츠 산업에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생산 축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준에서만 기술이 활용되었다면 현재는 AI 기술이 접목돼 경기 분석, 스포츠 심판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프로야구 2군 경기에서는 AI 로봇 심판이 도입돼 볼과 스트라이크 판정을 시험하고 있고 미국의 한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에서는 카메라 비전을 통해 경기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의 움직임을 추적, 실시간 분석하고 경기의 맥락을 읽어내 중계를 해주고 경기 종료 후 선수와 감독 인터뷰를 분석해 기사를 작성해주는 영역까지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둑, 체스와 같은 지적 활동을 겨루는 스포츠에서는 AI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AI가 코치, 전력 분석원, 트레이너 등 선수의 실력과 관련된 부분부터 스포츠 에이전트, 마케팅까지 스포츠 업계에서 인간이 담당하는 분야를 단순히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간은 오직 스포츠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로서 성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최근 어떤 영화 보셨나요? 다양한 영상 효과들을 보면 마치 실제 장면으로 착각할 만큼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영화업계에서도 인공지능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영화업계에서 AI는 주로 시각 효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VFX 기업에서는 AI 기반 시각 효과 기술인 페이스 파인더를 통해 주인공의 젊은 시절 외모를 묘사하기도 하고 노인의 외모로 변형하기도 합니다. 특히 영화 아이리시맨에서는 등장하는 배우들의 젊은 시절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 AI를 활용해 배우들이 등장했던 영화 약 2년 분량을 학습해 디에이징 효과를 적용했습니다. AI는 시나리오의 영역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인공지능 GPT-3를 이용해 3분 30초짜리 단편 영화 솔리시터스의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이를 실제 영화화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작한 시나리오는 아직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머지않아 사람이 쓴 시나리오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유사하게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AI 기술이 시각 효과 부분에서의 활용을 넘어 연출, 촬영,
나아가 사람의 감정 표현을 학습해서 감정까지 정교하게 표현하는 AI 배우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는 도구로서 성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음식. 음식과 인공지능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식품 산업은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인 만큼 신기술 적용에 조심스러운 편이었지만 최근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식품 업계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자재를 생산하는 농업업계에서도 단순 자동화를 넘어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해 농산물 재배의 온도, 수분 등을 조정하고 나아가 유통, 운송과 관련된 모든 과정까지도 관리하는 AI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AI를 통해 생산된 식자재가 주방에 도착하면 AI 로봇이 식자재를 파악해 그에 맞는 적절한 손질법을 적용하고 미리 준비된 레시피에 맞게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미래에는 AI 로봇 요리사가 단순히 요리 과정만 보여주거나 인간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차없는 계량과 조리 능력을 선보이거나 유명한 요리사, 맛집의 레시피를 학습해서 같은 맛을 구현하는 도구로서 성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요즘 핫한 가상 아이돌 한 번쯤은 보셨겠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AI 기술이 활발하게 이용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컴퓨터 그래픽에 인간 성우의 목소리를 덧입히던 수준을 넘어서서 스스로 생각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가상 셀러브리티가 등장하고 있고 GAN 기술을 이용하여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그리운 가수들을 AI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G세대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릴 미켈라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300만 명, 연수입 130억을 벌어들이는 버추얼 유튜버이자 가수입니다. AI의 활용은 작곡의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기술로 한 곡 작곡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AI는 우리의 실생활에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는 AI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AI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 셀러브리티를 넘어 콘텐츠 제작, 마케팅까지 도맡아 하고 단순한 작곡을 넘어 사운드를 입히고 편곡, 믹싱, 마스터링까지 완전한 한 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로서 성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네, 우리가 스포츠 예능까지 지금 보신 예능까지 이렇게 쭉 영상을 봤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이 인공지능이 그 생활과 마주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크 콘서트를 저희가 이제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인플루언서들은 사실은 그 업계에서 20년, 30년 이렇게 있으신 분이고 과학자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분들이 이런 콜라보 토크쇼가 과연 잘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콜라보가 상당히 중요한 콜라보였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 어떤 노하우나 그 어떤 아젠다를 확실히 알고 계시고 과학자분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그게 이제 콜라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서 어떤 소감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유용균 박사님부터 한번 자연스럽게 얘기해 보시죠. 네, 저는 이 행사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사실 잘 상상이 안 됐어요. 상상이 안 됐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저도 응용을 많이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데 응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주제를 보고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약간 이제 저는 좀 상상이 안 됐었는데 너무 나갔다. 네, 너무 근데 지금 그 요리라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영화라든지 좀
좀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니냐 생각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들인데도 그렇게 많은 영감을 얻을 수도 있었고, 오히려 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엔지니어 공학자 입장으로서 많은 좀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나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과학자 엔지니어 입장에서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예.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박사님,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시에서 이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사실 저도 조금 이렇게 조금 겁을 낸 건 맞습니다. 그 김효세 이사님께서 워낙 파격적인 기획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기획회의를 할 때 이게 될까 하면서도 너무 자신감이 있고 또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쪽박 아니면 대박이다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대박 난 것 같다는 거에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작년에 이제 이어서 이게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행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우리가 첫 인공지능 주간 행사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데카르트 AI가 주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의 어떤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좀 더 성찰하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정의를 내리고 뭐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대부분 강연 오신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고수들이 그래도 이제 편하게 이제 인공지능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 행사는 완전히 이제 인공지능 활용하는 관점에서 대중 속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묻혀 있는지 부분을 굉장히 여러 가지 인플루언스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고, 또 더군다나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첫날에 이제 문경훈 감독님이 오셨을 때 처음에 저는 인공지능 의지하지 않아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다가 한 3분의 2 정도 토론이 이렇게 토크 콘서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면 저희도 인공지능 써야 되겠네요 하면서 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느끼시는 감정을 얘기해 줬을 때 굉장히 이 행사가 너무 잘 됐다고,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 박사님. 네, 저는 이 행사를 보면서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공지능 행사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고 저도 유영균 박사님이 생각하신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좀 성공했구나 느낀 거는 시작하자마자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터니티, K-팝, 메타버스에 있는 가상의 아이돌이 나오면서 그것을 대중에 보여주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이제 학계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걸 보여주는 순간 대중에게 한 걸음 벌써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선하게 기획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도 거기에 인플루언서, 과학자 그리고 진짜 산업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토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대중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인공지능 학술 행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그 자화자찬만하는 그런 분위기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데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스포츠, 음식 이게 다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상에서의 그 인공지능의 적용이 물론 이제 부분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기에 스포츠나 음식 뭐 이런 어떤 분야가 인공지능의 적용점, 산업화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진행될까 이런 생각 한번 들어보시면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그 예능과 AI가 가장 예능과 AI 다가왔는데 저는 그 메타버스에서 가장 이질적이지 않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인공지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 인공지능 아이돌을 봤을 때도 이질적이지가 않잖아요. 이제는 그 인공지능 기술인데 이제 우리가 아바타 형태로 메타버스에 들어가고 요즘에는 GPT-3 같은 기술로 그 NPC라고 하나요? 그 아바타가 이게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게 되면서 그 활용도가 굉장히 이제 커질 거라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GPT-3에 이 캐릭터는 뭐 공항에 있고 뭐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지금 승무원이다. 그리고 경력이 15년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친구가 이제 거기에 기반해서 대답을 하거든요. 말로.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만약에 이게 영어 시장이다. 영어 교육을 하는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그냥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뭐 공항에서 뭐 교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은 뭐 전화를 통해서 뭐 베트남 싸게 좀 하려고 뭐 그렇게 하지만 네, 그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 만나면은 굉장히 큰 산업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예능이 가장 그 파급력 빠를 것이고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인공지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이제 이 중에서 제가 좀 관심이 있는 분야라고 하면은 요리인 것 같아요. 요리. 왜냐하면은 그 어떤 음식을 내가 뭐 맛있다고 느끼는 거, 혹은 예를 들어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뭐 어떤 내가 소리가 예쁘다고 느끼는 거, 이런 어떤 사람의 인간의 좀 주관적인 감성은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과학이 좀 접근하기 힘들었던 그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면은 예전에 이제 설명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내가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링을 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재료를 어떻게 요리를 했을 때 내가 사람이 맛있게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량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요리 레시피도 만들 수 있을 테고, 혹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요리를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지를 또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존의 과학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웠던 그런 예술이나 요리 같은 분야에 저는 더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최현석 셰프가 말한 게 기억나는데, AI 셰프랑 그 진짜 사람 당신의 그 최현석 셰프랑 차이점이 뭐냐? 그랬더니 그 소금 뿌리는 섹시함이 잘할 수 있다. 그게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게 요리 분야에 상당히 빠르게 적용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김 팀장님은? 아마도 이제 두 분은 이제 인공지능을 직접 하시는 박사님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님이시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깊이가 있으셔서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일반인의 어떤 관점에서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첫째 날 스포츠, 이제 영화, 그 다음에 음식, 예능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일단 공통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얻는 교훈은 결국 모든 인플루언서나 이제 전문가들이 결국 인공지능만 가지고는 인간을 대체를 할 수 없다.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인공지능과 이제 협업을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 AI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을 깊었고요. 근데 저는 사실 가장 스포츠가 그래도 AI에서 적용하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구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도 모르게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그래서 스포츠로 AI를 하고 시장이 굉장히 넓고 이미 활용이 되겠다 그렇게 봤는데, 점점 월화 수 목 가가지고 예능에 꽂혔습니다. 사실 예능에 꽂힌 이제 박은수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예능 쪽은 인공지능뿐이 아니라 이미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메타버스가 다시 결합이 돼가지고 그 안에, 메타버스 안에 인공지능이 꼭 돌아다닌다는 그런 가상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건 굉장히 앞으로 이쪽이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대중성이 크고 시장이 크기 때문에 돈이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예능에 좀 꼽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매일매일 이터니티 사랑이를 보다 보니까 사랑이가 호감이 가더라고요. 가상 아이돌인데 그렇게 뭐 자연스럽게 빠져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예능 쪽으로 발전할 것 같다. 스포츠도 있지만 그래서 짜고 치진 않았는데 되게 골고루 이렇게 그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오늘 지금 채팅장에도 보니까 먹어보고 싶어요. AI가 만들어준 요리. 그리고 이제 이정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윤리적인 부분인데,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 윤리적인 부분이 논의되고 확립돼야 되고 보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향과 활동이 정립돼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되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살짝 나오긴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신 분 계신가요? 돌발 이제 질문인데, 우리 유영근 박사님 그래도 좀 그 정보를 갖고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네, 이제 기존에는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다 이제 거기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술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도 생기고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따로 어떤 학문의 분야로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관심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뭐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정도입니다. 제가 뭐 그쪽 분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네. 아마 상식적인 부분에서 뭐 아까 예능 부분에서도 그렇고 보통 이런 인터넷 발전도 결국에 뭐 성하고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그 윤리적인 부분이 아마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뭐 이렇게 앞으로 많이 논의가 많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박 박사님은 의견이 있으신지요? 네, 저도 유영균 박사님과 똑같이 연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 빅테크 기업들은 저런 거를 확립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만들려면은 어떤 거를 지켜야 돼. 뭐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돼.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 규격에 맞게 이제 다 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네,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 박사님들이나 뭐 여러 기관이 다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그 분인지 모르겠는데 김순영님이라는 분이 정부에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또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윤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전체적으로 좋은 생태계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 질문들이 있으시면 이제 그 채팅창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행사의 주제 그 네이밍이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다 중요한 건 아는데 왜 충청권이고 뭐 이런 얘기를 아까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하셨단 말이죠. 근데 충청권과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상관관계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사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 인공지능의 지역 확산 추진 방향을 발표를 했거든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텐데 이 충청권과 인공지능의 발전 상관관계 도대체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고 있고 과연 이게 가능할지 뭐 이런 문제를 한번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 팀장님이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붙이고 사실 오늘 충청권 그 4개 시도지사님들이 선포식까지 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조금 스토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제였죠. 4차 대통령 직속기관인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전국 확산 전략 방향을 이제 의결을 하고 이제 공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내부에는 올해 5월부터 이제 과기정통부하고 17개 시도지사 이제 관계자들이 모여서 전략을 같이 짰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골자가 뭐였냐면은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이렇게 5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5개 권역별로 이제는 인공지능 거점화를 시키겠다. 그럼 이제 충청권에는 이제 우리 4개 시도가 이제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일찍 움직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해관계를 좀 풀어야 되는 입장이어서 작년 7월 한 10일경에 그 시도지사 팀장, 각 시도 팀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 뭐 공통 분모를 찾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각 지역별로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이게 정부 전략 방향으로 맞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이제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이제 미리 좀 공유를 해드린 부분이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오늘 선포식을 한 달 전에 선포식을 하기로 잡았었는데 마치 우리 선포식을 지금 축하해 주는 것처럼 진짜 소름 끼치도록 어제 발표를 해주셨죠. 그래서 지금 어제 발표를 안 했다면은 마치 우리가 정부가 발표도 안 한 걸 이제 김칫국 마시는 이제 그런 격이 됐는데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우연이지만 고맙게도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선포식을 해서 이제 결집시킬 수 있는 모양 그림이 그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실관계니까 밝혀줍니다. 그 작년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사전 작업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현장에서 연구하시는 커뮤니티 입장이나 현장에서 얘기 느낄 때 이런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박사님부터.
네, 충청 제가 뭐 사례를 하나 저희가 저번 주에 모듀 연구소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양재 AI 허브에서 인공지능 그 교육을 무료 교육을 3주짜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충청도에서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시더라고요. 충청에서요? 네네. 그래서 그 교육의 기회가 조금 이런 지역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물론 뭐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때는 좀 특이하게 그 이제 조금 오프라인으로 해서 방역수칙 지키면서 했는데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 내년도 되면은 뭐 위드 코로나도 얘기가 나오고 이제 오프라인 교육과 이제 팀을 이뤄서 하는 교육 같은 게 많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지역에서도 이런 교육을 받아서 좀 각 지역이 좀 인공지능 활성화될 수 있는 너무 서울에 몰려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예.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뭐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확산 차원에서 교육 관점에서 네네네. 그 확산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유 박사님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네, 그 인공지능 하면은 거의 이제 서울에 그러니까는 뭐 인공지능 인력들도 거의 다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뭐 지자체 지역들이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서울에 집중되고 있고 기업들도 다 서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그 지자체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그런 거를 뭐 저도 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이런 국가 전략처럼 뭔가 이런 거점화해서 하나씩 키워주겠다는 건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대전이나 충청도 쪽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장점 중에 하나는 많은 연구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도메인 알리지라 그러죠. 이쪽에 다른 여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의 전문가분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서울보다 떨어질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공지능을 여기 빨리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시험들을 많이 해봄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뭔가 시너지 지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테스트베드가 거점돼서 우리가 충청권이 좀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아까 그 오피니언 리더분들께서도 메타버스랑 같이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상당히 강조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충청권이 이제 인공지능 거점으로 이제 선도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합의를 봐서 이제 충청권 4개 시도가 이제 그리고 있는 그림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지금 이제 유영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그다음에 인공지능 메타버스 융합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큰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활용돼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기술이 성공을 하는데 대전만 가지고 이걸 실증을 하기에는 너무 판이 작다. 그래서 충북의 주력 사업은 이제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충남은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와 이제 디스플레이거든요. 세종은 이제 모빌리티와 스마트 시티가 있고 또 대전은 이제 바이오 제조업, 뭐 물산업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여러 주력 산업에다가 먼저 실증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피드백해서 그 기술을 보강을 한 다음에 이것을 상품화시키고 전국이나 이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이제 그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같이 이거는 이제 충청권 인공지능 메타버스 융합 클러스터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어떤 범용 기술을 가지고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경제를 하나를 묶는 아까 이제 우리 과학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메가시티를 실제 이제 내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을 잘 했고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대전 여기 이 커뮤니티 문화 아까 교육도 확산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댓글창에서도 상당히 커뮤니티에 대한 질문이 많거든요. 이게 대전에서도 아니면 충청권에서도 열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아까 올라왔고요. 그리고 AI 프렌즈 참여하면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AI 프렌즈에서 인공지능 교육 열어주시는데 한 표 추가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프렌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시민 참여도 가능한지,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참여하시는 방법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저희가 약간 진성 회원분들은 카카오톡 단톡방이 오픈되어 있는데 그쪽에 참여하시면 약간 저희가 이제 진성 회원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AI 프렌즈라고 검색하면은 그 그룹 페이지도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가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올리는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AI 프렌즈 회원이거든요. 근데 회원이세요? AI 프렌즈 회원의 예. 입장에서 이제 제 조금 이렇게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은, 예. 제가 이제 2019년 12월 달에 이제 국가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대전형 인공지능 전략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실무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그럼 이제 인공지능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인공지능을 잘 아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대학 교수님들, 특히 이제 카이스트나 충남대 이제 그 인공지능 하시는 교수님들 만나면은, 교수님 인공지능 하려면 뭘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인공지능은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원들을 만나봤어요. 예틀이라든지 여기 유영균 박사님도 만나보고. 그런데 연구원님들 만나면 인공지능 하려면 인공지능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이제 기업분들을 만나면은 인공지능 하려면 정부 지원금, 뭐 시비 지원금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인공지능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몰랐는데, 이제 AI 프렌즈 회장이신 유영균 박사님이 AI 프렌즈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지금 제가 만난 분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AI 프렌즈에서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토론하고 문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짚어 나가는, 그 다음에 이제 이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도 저는 AI 프렌즈에서 나오는 AI 프렌즈를 가장 잘 활용하는 거죠. 이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회 설립도 하시고, 그 사실 인공지능 커뮤니티가 많이 생기고 있고 이 활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AI 프렌즈 대전형 그 커뮤니티가 차별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유 박사님 더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프렌즈. 우리 네. 좀 다른 인공지능 커뮤니티랑 이게 차별점이 뭔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네, 그 인공지능 분야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발달했고요. 저도 이제 초창기에 인공지능 이렇게 공부하던 때 서울에 있는 커뮤니티들 많이 참가했어요. 그 참가하면서 휴가 내고 가서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제 기존의 학계하고 다르게 내가 가진 것을 다 오픈해서 나눠주고 공유하고 내가 질문해주면 바로 답해주고 이런 문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좋아서 근데 대전에 있는 연구소들은 그런 어떤 협력 문화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대전에서 그게 아쉬워서 또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었고요. 저희가 다른 커뮤니티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거는 그 외부에서 이렇게 연사분들이 오십니다. 오시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시는 게 하나 뭐냐면은 여기 평균 연령이 너무 높다. 너무 높다. 갑자기 머리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서울에 있는 커뮤니티들은 좀 이제 공부를 하시려는 젊은 분들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저희 커뮤니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되게 넓은 거죠. 젊은 학생분들부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은퇴 나이 되신 분들까지 엄청 이거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넓고 그러니까 머리 색깔 다르다고 때문에 깜짝 놀라세요. 그런 게 좀 저희가 다른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다른 점은 다른 커뮤니티는 인공지능 자체를 공부하는데 약간 초점이 맞춰 있다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하면 잘 응용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내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구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내가 이런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인공지능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는 좀 인공지능 기술 그 깊이는 깊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실전적이다. 얘기하는 게 실전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이제 활용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좀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차별적인 것 같습니다. 그 실전이 하게 되면 뭐 기업이나 연구소 뭐 이런 데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은 어떤 프로젝트들이 또 탄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은 사실 모두의 연구소가 교육을 많이 확산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여기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으신데. 네네. 그 모두의 연구소도 지금 그 저희는 운영하는 큰 게 랩과 플립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그 랩은 그냥 누구나 연구실을 만드는 거고요. 플립스쿨은 이제 플립드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거꾸로 학습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3개월 정도 이제 커리큘럼을 짜고 이제 플립드 러닝 방식으로 뭐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형식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은 저희가 아이펠이라고 해서 지금 대전에도 있고 각 지역별로 저희가 인공지능 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좀 지역에 이제 보급하는데 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구, 울산, 부산 쪽에 아이펠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저희가 굉장히 기초적인 뭐 파이썬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문과에 계신 분들도 아이펠을 통해서 인공지능 쪽으로도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은 이제 교육을 받으시려면 모두 연구소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실전을 이제 응용하고 프로젝트를 하시려면 AI 프렌즈에 노크를 하시면 상당히 중요한 이제 커뮤니티 역할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도 그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이슈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커뮤니티에 의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발전했다 이런 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커뮤니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전 충청권에서도 이 커뮤니티 역할을 또 기대를 해봅니다. 예, 사실 그 막간용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토크선도 후반으로 가는데 이 티셔츠가 사실 이 충청의 어떻게 보면 융합을 형상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 색깔도 다르고 4가지 색깔을 표현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이 모여서 국가의 뇌, 이게 뇌 형상을 한 거예요. 국가의 브레인 역할을 하자.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 건데 진짜 그런 역할을 이 티셔츠처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 그 채팅창에도 아까 좋은 의견을 그 주셨는데 사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당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런 장이 많이 펼쳐지면 좋겠다 이런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충청 인공지능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어떤 장을 펼쳐 나가는 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 이런 부분과 그리고 개인적인 뭐 개선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그 대전 전체 레버 콘테스트를 마치고 다음을 또 예고를 하고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말씀을 하실까요? 네. 여기 지금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을 보면서 저는 그 대부분의 인공지능 행사들이 학술 행사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떤 기술이 있고 이 기술은 어떻게 되고 막 수학 수식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게 되고 문득 이렇게 참여했는데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네 뭐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행사는 정말로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충분히 그냥 누구나 와서도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변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많은 행사들이 좀 많이 보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두 연구소도 이제 모두콘이라고 해서 잠깐 홍보를 하면 이제 12월 달에 하게 되거든요. 아 12월에요? 네네네. 저희도 많이 배워서 잘 만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을 펼치시는 게 모두콘이라는 행사가 있는 건가요? 네네. 모두 연구소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네, 메타버스 공간에서 또 할 건데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전 과학산업국장 대전시의 과학산업국장님인 문창용 국장님이 그 질문을 남기셔서 이거는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이 스포츠, 예능, 음식 등에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도시와 인공지능 시장이 도시 플랫폼을 통해서 교통, 재난, 환경, 복지 이렇게 다양한 다른 여러 도메인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할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다소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수 있는 우리 유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예. 저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은 제가 당황스러운데. 글쎄요,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렵죠. 사실은 그 기술에 대해서도 알면서도 어떤 이 정책은 디테일하고 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설계를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그걸 한 번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답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조금씩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어떤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어떤 조금씩 변하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왕도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예. 답변을 드리는 게 이제 묵장님이 내년에 복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여기에서 넘어갔다가는 예, 답변하시죠. 예. 저런 묵장님께서 이제 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개월 동안 까먹고 있었네요. 근데 지금 대전이라는 뭐 대전뿐이 아니라 이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교통 데이터도 있고 환경 데이터, 복지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도시가 하나의 이제 플랫폼이 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AI 솔루션이라는 걸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제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공급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AI 산업을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시고. 예. 네, 되게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늘 같은 행사처럼 뭐 저런 뭐 도시, 교통 이런 분들이 꼭 공학자뿐만 아니라 입문하시는 분들도 인공지능을 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교육 중에서는 뭐 가장 어려워하는 게 막 코딩을 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낯설게 느껴지시는데 코딩 없이도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나왔습니다. 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좀 인공지능과 친해지고 그리고 조금 굉장히 좀 강력한 저는 뭐 회사로 따지면 CTO급이 있어서 좀 이게 탁 그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발전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군데에 다 이제 데이터도 따로 모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굉장히 좀 크게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C 입장에서는 이게 바텀업 커뮤니티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뭔가 CTO적인 어떤 요소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끌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감 듣다가 질문을 훅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김 팀장님하고 유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이제 다음 충청권 주간 인공지능 주간을 어떻게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이죠? 주간을 포함한 앞으로의 커뮤니케이션 장을 어떻게 펼쳐 나갈까? 예. 저는 이제 시의 담당자로서 일종의 이제 욕심이 생겼다면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주간 행사를 대전에 이제 한해서 했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충청 권역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이제 CAIF가 이제 충청 AI 페스티벌의 약자인 거죠. 카이프가요. 저는 이제 욕심이 좀 생기는 게 이 카이프의 C자를 좀 K자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의 어떤 저희들 능력이라면은 뭐 코리아 AI 페스티벌의 어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제 기초를 닦고 나아갈 수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내년도에 이제 인공지능 주간 행사를 한다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도 조금 풀리고 그러면은 오프라인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대중 속에 이번에는 이제 대중이라 하지만 거의 젊은층들이 많이 같이 이제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저변을 확대해가지고 뭐 어린이, 청소년, 그다음 노년층 이런 부분들까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에 대해서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고 그런 체험들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유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 계속 이렇게 떠오르면서 뭐 되게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전시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시회나 뭐 학회나 세미나나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좀 기술 중심의 어떤 행사들이었죠. 그러니까
약간은 좀 일반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가가기 힘든, 그런데 사실 인공지능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너무 좀 기술 중심으로만 치우쳐서 행사가 많이 진행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에서는 조금 더 친숙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행사가 참 의미 있고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제 대전 충청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보다 뭐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충청 시민들은 모두 인공지능을 한다. 이런 거. 네, 이런 거. 저도 사실은 저희 아내도 인공지능을 교육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애도 스크래치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해서 이렇게 뭐 영상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충청 쪽은 이런 조금 더 인공지능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전파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인공지능 교육 측면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런 코딩 없이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딩 한 줄 없어도 저희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이나 그런 이제 오픈된 좋은 자료들을 공유해가지고 일반 시민분들도 직접 내가 필요한 일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육들도 대전시나 아니면 충청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충청 지역의 모든 시민분들이 인공지능을 다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충청권 시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인공지능을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CAIF가 아니라 카이프가 아니라 KAIF가 되는 그런 걸로 이제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장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대전에서의 5일간의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충청권 각 지역을 이제 다음 주부터 움직일 텐데요. 11월 1일에는 청주에서 합니다. 청주에서 물론 유튜브 라이브로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중계를 할 예정이고 같은 시간에요. 11월 1일 청주는 뷰티와 AI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화장품에 대해서 인플루언서와 과학자, 기업인들이 콜라보를 하고요. 11월 3일은 세종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저희가 동일한 패턴으로 그 토크 콘서트와 강연을 듣고 마지막이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데이라고 하는데 11월 10일에 충남에서 마지막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토크쇼를 또 여전히 이제 펼치면서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이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끝까지 11일까지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이제 AI와 콜라보하는 이제 충청 시민들이 다 함께 인공지능을 하는 그날을 기원하면서 오늘 충청 인공지능 주간의 랩업 토크 콘서트를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